이제 7장을 한번 볼 건데 우리가 5장과 6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물리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7장부터 빨리 보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도 물리식이 별로 없긴 한데 이제 뒤쪽에 보면 그 행성 간 미세 고체 입자, 이 미세 고체 입자가 어떻게 청소가 되는지 오늘은 미세 고체 입자의 청소 과정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여기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이 태양계 내부에 굉장히 많은 미세 고체 입자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청소가 되는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다고 서술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태양에서 에너지가 나오죠. 복사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복사 에너지가 압력이 존재한다고 해요. 이 압력 때문에 미세 고체 입자들이 바깥쪽으로 날아가 버린다. 이게 첫 번째 방법. 그리고 태양은 또한 질량이 매우 크죠. 질량이 크다 보니까 저 미세 고체 입자들을 강한 힘으로 잡아당길 거예요. 얘를 잡아당겨서 태양 쪽으로 끌어당겨 버립니다. 그러면 둘이 합쳐지겠죠. 그래서 미세 고체 입자들이 청소가 되어 버린다.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 복사압에 의한 것입니다. 복사압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복사 에너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복사 에너지, 에너지 하면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방정식이 딱 떠올라야죠. 에너지 E는 mc의 제곱으로 나타냅니다.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방정식, 여기에서 m 질량이고 c는 광속이겠죠. 그럼 단위로 한번 따져볼게요. 단위 m 킬로그램일 거고, c는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위를 조금 바꿔볼게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뭐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뉴턴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미터 그대로 가져옵니다. 뉴턴 미터는 뭐죠? 줄이에요, 줄. 에너지의 단위는 줄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양변을 C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 그러면 C분의 에너지 E는 뭐가 되죠, 이제? mc가 됩니다. mc.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는 뭐였죠? 운동량이에요, 운동량. P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속도로 저렇게 나누면 운동량 값이 나온다. 여기에서도 한번 단위를 살펴볼까요? 줄이었는데 줄을 지금 속도로 나눈 거예요. 미터 퍼 세크로 나눴으니까 역수를 취해서 미터 마이너스 1제곱 세크. 자, 아까 뉴턴 미터가 줄이라고 했으니까 줄 미터의 마이너스 1제곱은 뉴턴이 될 거고, 그리고 세크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 복사 에너지 플럭스, 운동량 플럭스 이런 단어가 등장해요.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해요. 플럭스라는 거는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봤지만 단위 면적 그리고 단위 시간 동안, 태양 에너지를 예로 들었었죠. 태양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거, 뭐 아니면 D라는 거리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흡수되는 에너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흡수되는 에너지,
이런 걸 플럭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꼭 붙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플럭스를 얘기할 때는 이 단어가 꼭 붙어야 된다. 단위 시간, 단위 면적. 마찬가지. 얘도 단위 시간, 단위 면적. 그럼 한번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복사 에너지 플럭스인 E가 이쪽에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운동량이 아니라 운동량 플럭스인 P가 이쪽에 들어올 거예요. 지금 문자는 같은데 엄연히 다른 값입니다. 그래서 색깔로 저렇게 구분을 해줬어요. 그냥 빨간색 E는 에너지고, 복사 에너지고, 빨간색 P는 그냥 운동량이고, 흰색으로 표현한 E는 복사 에너지 플럭스고, 흰색으로 표현한 P는 운동량 플럭스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단위도 한번 단위 시간, 단위 면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줄게요. 원래는 뉴튼 세크였는데 이거를 단위 시간 S의 마이너스 1제곱, 단위 면적은 보통 미터 제곱으로 나타내니까 미터 마이너스 2제곱. 그럼 정리를 해주면 뉴튼 미터의 마이너스 2제곱. 자, 힘인데 단위 면적이 들어갔다. 단위 면적당 힘이다. 단위 면적당 힘이라는 거는 뭐랑 같은 거예요? 압력이랑 같은 거죠. 이게 결국에 압력을 나타냅니다. 압력.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 이 친구들도 지금 우리가 압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복사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복사 에너지 플럭스를 광속으로 나누었더니 압력이 나오더라. 그 압력을 우리는 지금부터 복사압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저게 바로 복사압의 값이다. 자, 근데 결국에 저 미세고체 입자들을 밀거나 당기는 힘은 힘이잖아요. 결국에 얘네들을 미는 거는 압력이 아니라 힘이야. 그래서 이 압력을 힘의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바로 복사력이라는 힘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력. 문자로는 FR로 나타내고, 자, 복사력. 압력을 한번 힘으로 바꿔볼 거니까 압력 곱하기 면적을 해줘야겠죠. 근데 복사압은 여기서 운동량 플럭스랑 같다고 했으니까 P 곱하기 면적 A가 되겠습니다. P 곱하기 A. 여기에서 P라는 거는 운동량 플럭스. 자, 근데 아까 저 운동량 플럭스는 뭐랑 같다고 했어요? 복사 에너지 플럭스를 광속으로 나눈 값이랑 같다. C분의 2 곱하기 A랑 같아야겠죠. 여기에서 이 2라는 거는 복사 에너지 플럭스라는 거지. 구분이 잘 돼야 됩니다. 저 문자가. 자, 그래서 이 복사 에너지 플럭스 값도 한번 구해 볼 거고, 이 면적 값도 한번 구해 가지고 여기에 넣어 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상황을 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 태양에서 지금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오고 있겠죠. 그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우리가 광도로 한번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단위 시간 동안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총 에너지 광도 4파이 태양의 반지름 제곱 시그마 태양의 표면 온도 4제곱이 되겠고, 이 태양으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 D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받게 되는 에너지의 플럭스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건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 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반지름이 D인 구의 표면적에서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에너지를 반지름이 D인 구의 표면적으로 나눠줘야겠습니다. 그러면 D의 제곱분의 태양의 반지름 제곱 시그마 태양의 표면 온도 4제곱, 이게 바로 이 위치에서의 플럭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 위치에서의 플럭스다. 플럭스. 자,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말했던 복사 에너지 플럭스가 되겠죠. 얘가 바로 2입니다. 그러면 이 입값을, 이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될 거고, 그리고 A는 어떻게 구하나요? A는 누구의 표면적이 될까요? 면적이라고 했는데 누구의 면적이 될까요? 여기에 있는 이 미세 고체 입자들, 저 미세 고체 입자가 만약에 구의 형태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구의 형태로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압력을 받아. 근데 이 압력이 이렇게 미치는 방향 쪽에서 이 구를 본다면 뭘로 보이겠어요? 원으로 보이죠? 원으로 보일 겁니다. 그 원이라는 이 면적에다가 지금 압력을 주는 거니까, 만약에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면적은 파이 R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미세 고체 입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이 면적을 파이 R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면 계산을 해봤을 때 이 값을 대입을 해주고 C, D의 제곱분의 태양의 반지름 제곱 시그마 T의 4제곱 곱하기 A인데 A는 파이 R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사력이라는 거고, 복사력 때문에 이 미세 고체 입자는 멀리 날아가 버릴 수 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미세 고체 입자가 너무나도 크고 무거워서 이 복사력보다 태양이 잡아당기는 중력이 더 세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또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너무 무거워. 크기가 커가지고. 크기가 작았을 때는 가벼우니까 복사력 때문에 그냥 날아갔어. 근데 이제 무거우니까 날아가질 않아요. 중력 때문에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복사력 때문에 날아갈 수 있냐 아니면 못 날아가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 저 중력이랑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비교. 이번에는 중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중력은 어디다가 쓰지? 요 밑에다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중력 FG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이라는 거는 이제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나타내줄 수가 있는데, 질량이라는 거는 부피 곱하기 밀도로도 표현해줄 수가 있겠죠. 부피는 또 누구의 부피겠어요? 저 미세 고체 입자의 부피죠. 그러면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이 될 거고, 미세 고체 입자의 밀도, 그냥 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 가속도, 태양이 잡아당기는 그 중력에 의한 중력 가속도,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D의 제곱분의 G, 태양의 질량 이렇게 되겠죠.
지금 미세고체 입자가 이 위치에 있다고 가정을 한 거니까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래서 D의 제곱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걸 한번 이제 뭐 계산은 뭐 나중에 해보면 되는 거고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해 주기 위해서 복사력을 중력으로 나눠 볼게요. 이렇게 나눠봐서 계산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4cg 태양질량분의 3시그마 R제곱 표면 온도의 제곱 곱하기 로우 R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와요. 자, 그럼 이 앞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앞에는 지금 다 상수예요. 상수. 자, 그럼 이 둘의 비에 영향을 미치는 값은 지금 로, 미세고체 입자의 밀도랑 미세고체 입자의 밀도와 R, 미세고체 입자의 반지름. 미세고체 입자가 얼마나 밀도가 크냐, 미세고체 입자가 얼마나 반지름이 크냐에 따라서 지금 이 B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미세고체 입자의 밀도가 커질수록 그리고 반지름이 커질수록 이 두 힘 중에 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중력이 더 커진다. 그러면 밀도가 클수록 반지름이 더 클수록 저 미세고체 입자는 복사력에 의해서 날아가지 않고 버틸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중력이 커지니까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나 또 중요한 거, 지금 이 식에 D가 존재합니까? D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양과 미세고체 입자 사이의 그 거리는 이 두 힘에 비해 관여하지 않아요. 거리는 상관이 없다. 이 미세고체 입자가 어느 정도 멀리 있냐, 어느 정도 가까이에 있냐는 상관이 전혀 없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밀도랑 반지름이다. 거리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식에 D가 없으니까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복사력보다 중력이 더 커서 날아가지 않고 버틴다. 그럼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저 미세고체 입자들도 이 주변에서 궤도 운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얘네들도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궤도 운동을 해야죠. 궤도 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궤도 운동을 할 때 여러분 저번에 같이 했던 거지만 광행차 기억나요? 광행차? 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빛이 만약에 관측자가 움직이고 있다면 움직이고 있는 방향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보인다. 기울여져서.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체를 관측을 하려면 망원경을 이렇게 기울여서 관측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광행차 때문에 이렇게 궤도 운동하고 있는 이 미세고체 입자 입장에서는 이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궤도의 수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살짝 더 이동 방향이 뒤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압력도 궤도 운동에 조금 이동 방향이 뒤쪽으로 미치게 되겠죠. 그러면 궤도 운동이 점점 어떻게 돼요? 궤도 운동이 방해를 받으니까 궤도 운동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궤도 운동이 느려져서 여기에 있던 미세고체 입자들이 태양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광행차 때문에
태양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가 궤도 운동에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 이동 방향이 뒤쪽으로, 뒤쪽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얘네들이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된다.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당연히 속력이 느려지겠죠. 속력이 느려지니까 궤도 운동에서 엄청난 리스크가 생긴다.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난 변화를 받게 된다. 태양 쪽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청소가 또 된다. 이걸 바로 포인팅 로버트슨 효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게 바로 포인팅 로버트슨 효과다. 정리가 좀 될까요? 미세 고체 입자가 청소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사압 때문이다. 태양에서 복사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복사 에너지 때문에 압력이 생기더라. 이 압력은 어쨌든 힘의 형태로 입자들을 밀어내게 되니까 멀리 날아가 버린다. 어떨 때? 미세 고체 입자가 굉장히 가벼울 때, 반지름도 작고 밀도도 작아서 질량이 크지 않을 때, 즉 중력보다 복사력이 더 클 때. 근데 문제는 언제 생기냐? 저 미세 고체 입자가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어요. 반지름이 크거나 밀도가 클 때. 그러면 중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복사압 때문에 날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유유히 궤도 운동을 하다가 이 복사압을 받게 되는데 복사압을 어느 방향으로 받게 되냐? 광행차 때문에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복사압을 받게 된다. 그러면 궤도 운동의 속력이 점점 느려질 것이고 결국에 태양 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바로 포인팅 로버트슨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구분이 좀 될까요? 자, 그럼 바로 미행성의 성장 과정, 집적 과정에 의한 미행성체의 성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집적 과정. 반지름이 라지 R이고 질량이 M인 커다란 덩어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덩어리가 있을 때 아주 멀리서 이쪽 방향으로 V0라는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는 질량이 스몰 m인 작은 입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저런 입자가 있을 때 점점 이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얘랑 가까워지겠죠. 가까워지다 보면 언제부턴가 얘가 중력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잘 이동을 하다가 얘랑 충돌을 하게 되겠죠. 잘 이동을 하다가 점점 얘가 끌어당기니까 이렇게 가까워져서 충돌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네 둘은 합쳐지니까 점점 커다란 덩어리가 되겠죠. 이걸 바로 이제 집적 과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덩어리들이 뭉쳐가지고 점점 커지는 거. 자, 그러면 딱 이 선상에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S라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여기에서 출발을 해요. V0라는 속력으로. 자, 그러면 이때 점점 가까워지면서 얘가 끌어당기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간다고 해볼게요. 여기를 스쳐 지나간다. 딱 S라는 거리만큼 이 선상에서 떨어져 있을 때 V0라는 속도로 처음에 이렇게 이동하고 있었다면 얘가 이제 부딪히는 거는 부딪히는 건데 딱 여기에 표면에 스치게 된다. 그렇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S라는 거리보다 더 가까이에서 출발했어요. V0라는 속도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이렇게 내려가다가 충돌을 하게 되겠죠. 스치는 게 아니라 충돌을 하게 될 겁니다. 더 가까이 있다면. 자, 그러면 이 S라는 거리보다 더 멀리 있어요. 더 멀리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얘가 끌어당기니까 궤도가 좀 변하긴 할 건데 결국에 부딪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저 멀리서 이렇게 지나가도록 할 겁니다. 지나가게 될 겁니다. 최소한 얘랑 부딪히려면 S보다는 같거나 가까워야겠죠. 그래야 충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S를 이제 우리가 충돌 인자라고 부를 거예요. 이 S 값을 바로 우리가 충돌 인자라고 부를 것이고, 이 S를 그러면 반지름으로 하는 이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 너무 심하게 2배 하면 여기니까 이렇게 원. 입체로 그려서 이렇게 납작한 거예요. 이거 원입니다. 원. 이건 조금 지우고, 이런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원의 면적, 이 면적을 우리는 충돌 단면적이라고 부를 거예요. 단면적. 파이 S의 제곱이 되겠죠. 왜 이게 충돌 단면적이냐? 자, 아까 이 충돌 인자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어쨌든 얘랑 충돌하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원점으로부터 S라는 거리에 있는 그 안쪽에 있는 모든 면에서는 다 어디에 있든지 얘랑 충돌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있으면 마찬가지로 스쳐 지나가겠죠. 그것보다 더 가까이 안쪽에 있으면 가다가 충돌하겠죠. 이게 바로 충돌 단면적의 개념이에요. 이 원 안쪽에 있는 어느 점 위에 있으면 결국에 저 덩어리랑 충돌을 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속력을 아까 V0라고 했는데 나중 속력은 V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따져줘야 되는 거, 뭘 따져줄 거냐? 늘상 나오는 거죠. 가군동량 보존. 가군동량 보존은 또 뭐예요?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서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가군동량이라는 것은 위치 벡터, 외적, 운동량 벡터였어요. 근데 운동량은 질량을 밖으로 빼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양변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그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경 벡터, 위치 벡터 곱하기 속도, 이렇게 하면 가군동량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보존되는 것을 구해야 되니까 이 R 값이랑 V 값을 찾아야 돼요. 이 위치를 한번 A라고 해볼게요. 처음 위치니까. 그리고 이 위치에서를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위치에서의 가군동량. 자, 동경 벡터 이거죠? 이거 R 값이 S가 될 거고, 속도 V0가 될 거예요. 어차피 수직이니까 외적을 이제 90도일 때 외적을 해주면 어차피 이 두 값만 곱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사인 90도는 1이잖아요. 이렇게 직각일 때 최대가 나오니까 어차피 그런 건 고려해 줄 필요가 없다. 그냥 곱해주면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위치 벡터랑 속도 벡터가 수직이니까 크기만 그냥 곱하면 되겠죠. R 곱하기 V, R 곱하기 V. 이렇게 가군동량이 보존이 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가운동량 나왔으니까 이것도 무조건 나와야겠네.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 둘은 어딜 가나 계속 나와요. 필수예요, 필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거는 A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A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B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B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그럼 A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 어이구 V0가 너무 날렸었어. V0의 제곱 더하기 자 포텐셜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어요? 포텐셜 에너지 일단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R분의 저기 R이 있으니까 R이라고 표시를 해줘도 될까? R분의 GM, M인데 저기에서 이 덩어리랑 미세 고체 입자랑 이 둘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크다고 볼 거예요.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 무한대에 가깝다. 그럼 분모가 무한대에 가까워지니까 이 전체 값은 뭐가 될 것 같아요? 0이 됩니다. 그래서 0이라고 그냥 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B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의 제곱 B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R분의 G M M. 그러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자가 있죠. M으로 한번 나눠줘 볼까요? M으로 나눠줘 보면 2분의 V0의 제곱 2분의 V제곱 빼기 R분의 GM. 그리고 2도 그냥 곱해 볼 걸 그랬네. 2를 곱하고 얘를 좌변으로 한번 옮겨줄게요. 2를 곱하고 R분의 이 GM V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럼 V는 V0의 제곱 플러스 R분의 이 GM의 2분의 1제곱이 되겠고 이 V 값을 아까 가운동량 보존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동량 보존식에다가 SV0는 R 곱하기 V0 제곱 플러스 R분의 2GM 2분의 1 제곱이다. 자 그러면 V0를 양변에 한번 나눠볼게요. V0를 나눴을 때 그냥 이 안에다가 넣어버릴게요. 그러면 아니다. 일단 나눠. 너무 앞서 나가지 말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천천히.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괄호 안에다가 넣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2분의 1이니까 얘네들이 들어가면 제곱의 형태가 되겠죠. V0 제곱분의 R제곱이니까 R제곱 플러스 V0 제곱분의 2GM R의 2분의 1제곱이 된다. 이게 바로 중력 충돌인자의 식입니다. 중력 충돌인자의 식. 중력 충돌인자의 식. 그리고 여기에 있는 R제곱이라는 거는 이제 기하학적 표면적 기하학적 표면적을 나타내는 값이고 여기에 있는 값은 중력항을 나타내는 값이겠죠. 기하학적 표면적이라는 거는 저기 있는 저 덩어리의 표면적 이 덩어리의 표면적이 당연히 클수록
더 입자들과 많이 부딪힐 수 있겠죠. 그래서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뭐 충돌 인자도 더 넓다는 거고, 그리고 이 중력항 여기에 있는 라지 M, 저 덩어리의 질량값이죠. 저게 또 클수록 충돌 인자가 더 커질 수 있다. 더 넓어질 수 있다. 이 면적이 충돌 단면적이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 S값이 커지면 당연히 면적도 커지겠죠. 두 개로 나눠서 기하학적 표면적 그리고 중력항으로 저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뒤에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너무 직관적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너무 직관적이어서 솔직히 식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